자, 우리 나관중 삼국지 공부해보자. 이번 단어는 합리적 계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나관중 삼국지 지난번에 공명이 화살을 넣었다 공부했고, 이제 사항지계. 사항지계는 먼저 표시 좀 하자. 사항지계는 거짓 항복하는 거지. 그리고 장계치계는 다른 사람의 항복을 역으로 이용하는 게 장계치계야. 고육치계는 적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육체적 고통을 주어서 진실되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계책이 고육치계다. 자, 이제 내용 공부해보자. 얼마 후 공명은 주유를 만나러 진영으로 들어갔다. 이때 주유가 급히 내려와 공명을 맞이하였다. 화살 10만 개를 했으니 내려와서 급히 맞을만 하지. 선생의 신기 묘사는 신비로울 만큼 기이하고 묘한 계산은 정말 감복할 따름입니다. 주유가 칭찬을 아끼지 않자 공명이 말했다. 작은 계책인데 무슨 어찌 신묘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과찬의 말씀으로. 주인은 공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렇게 말했다. 우나라 주공께서, 지금 주인은 우나라 사람이지, 우나라 왕이 사람을 보내서 빨리 출병할 것을 촉구했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계책이 없으니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소. 공명은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다. 내 작은 제주뿐인데 어떻게 묘한 계책이 있겠소. 주인은 공명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도저히 본지는 매우 엄격하고 질서가 정연해 쉽게 공격하기 어려울 것 같소. 나는 속으로 한 가지 계책을 생각했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하겠어. 선생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 계책을 알려주시오. 자, 그러면 말하지 말고 서로 손바닥에 계책을 써서 그 뜻이 어떠한지 보기로 합시다. 주인은 매우 만족하여 즉시 붓과 벼를 가져오게 하여 먼저 자신의 손바닥에 글씨를 쓴 다음 공명에게 붓을 주었다. 공명 또한 손바닥에 조용히 글씨를 쓴 다음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다가가 앉아 각자 손바닥을 열어보았다. 지금 각 페이지별로 등장인물을 밑줄을 치고 그리고 페이지별로 중요한 한 문장을 밑줄을 치는 거다. 그들은 서로의 손바닥에 있는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웃었다. 두 사람 모두 손바닥에 불화자가 있었다. 주유가 말했다. 우리 둘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어. 이를 누설하지 마시오. 공명이 답한다. 어찌 두 나라 사이의 공사를 누설하겠소. 공적인 일이지 공사. 나는 조조가 우리 계책에 2번이나 속아 피해를 당했지만 그는 여전히 방어가 허술하고 도독해서 작전을 시작해도 큰 어려움 없이 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오. 두 사람은 한참은 술자리에서 헤어졌지만 그 자리에 있던 장수들은 두 사람의 계책을 알지 못했다. 한편 조조는 어이없이 15,6만 개의 화살을 이룬 후 바다에 빠진 것까지 합치면 이렇게 되겠지. 엄청나게 화를 내었지만 기분이 계속 울적했다. 그때 순유가 한 가지 계책을 냈다. 현재 강동은 주유와 제갈량 두 사람이 협력하여 이런저런 계책을 쓰고 있어서 쉽게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호의 사람을 거짓 항복하게 하여 보내고 내부를 염탐하여 우리와 내통하는 일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조는 말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참이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겠나?
채모가 모함으로 참수를 당하기는 했지만 채씨 문중 사람들은 모두 우리 군중에 살고 있습니다. 채모의 동생들인 채중과 채화는 지금 수군 부장으로 있습니다. 승상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마음을 붙든 후 그들을 거짓 행복하게 하면 원한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서 동호에서는 그들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조는 순리의 말을 받아들여 채중과 채화를 그날 밤 진중으로 소환해 말했다. 두 사람은 작은 병력을 가지고 동호로 가 거짓으로 항복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비밀리에 알리도록 해라. 일이 잘 진행되면 큰 상과 높은 직책을 내릴 것이니 딴 마음 품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채중과 채화가 대답했다. 저 자식이 모두 여기 흥주에 있는데 다른 마음이 감히 들겠습니까? 승상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꼭 주유와 제갈량의 머리를 승상께 바치겠습니다. 조조는 기뻐하며 성대하게 상을 내렸다. 자, 새로운 인물은 채중과 채화지. 채중과 채화는 약 5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세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강동으로 떠났다. 한편 주인은 부하 장수들과 출정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데 급히 한 사람이 들어와 고했다. 강북에 몇 척의 배가 도착했는데 채모의 동생 채중과 채화가 항복하러 왔다고 합니다. 주인은 즉시 두 사람을 데려오게 했다. 채중과 채화가 엎드려 울며 억울함을 토로한다. 저희 형 채모는 아무 죄 없이 조조에 의해 참수당했습니다. 앞에도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당 한 문장 밑줄을 치는 거다. 저희 형 채모는 아무 죄 없이 조조에 의해 참수당했습니다. 도저히 분에 견딜 수 없어 저희 두 형제는 원한을 갚기 위해 왔습니다. 도덕이 거두어 주시면 목숨을 걸고 선봉에 서겠습니다. 주인은 두 사람에게 후한상을 주었고 즉시 감령에게 그들에게 선봉대 역할을 주도록 명했다. 두 사람은 절을 올리고 속으로 심히 기뻐했다. 주유가 우리 계책에 넘어왔다. 그들이 돌아가자 주인은 몰래 감령을 불러 다시 명을 내렸다. 채중과 채와 두 사람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조가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내가 장기치게 하여 적의 계략을 역이용하는 거지. 우리의 거짓 증거를 조조에게 고하도록 하겠다. 때는 저들을 관리하며 은밀히 그들을 등정을 살피라. 출병일에 두 사람의 머리는 군기의 제물로 쓸 터이니 이를 그르치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라. 감령은 주위의 멍을 받들고 돌아갔고 노숙이 들어와 말했다. 채중과 채화는 거짓으로 항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중용하지 마십시오. 주인은 오히려 화가 난 듯 말했다. 죄 없이 저들 형이 조조에게 참수당했어. 형제의 원한을 갚고자 왔는데 무슨 거짓이 있겠어. 그대처럼 의심이 많으면 어찌 천하의 장수와 선비를 거두겠어. 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공명에게 갔다. 노숙은 투항한 사실과 주유의 처리 사정을 공명에게 알려주었으나 공명은 단지 웃기만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물들은 동그라미 하자. 감령은 그냥 들어오기만 했지, 그치? 대화 내용은 없지. 자, 다음 페이지. 노숙은 어디 정도를 묻는다. 선생, 웃기만 하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말에 공명이 드디어 입을 열고 대답했다. 주유가 계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공이 모르고 있으니 답답해 웃은 것이지요. 그건 넓은 강이 있어 서로 정탐꾼이 오고 갈 수 없으니 조조가 채중과 채화를 행복하게 하여 비밀을 찾기 위해 그들을 우리 군중으로 보냈을 것이요. 주인은 이것을 알고 있지만 장계치게 하여 저들이 우리 허위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요. 원래 병법에 속임수가 있는 것이 당연하니 주의의 계책은 나쁘지 않소이다. 노숙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근영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주유가 구명에 홀로 있는데 갑자기 황계가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들어왔다. 주유가 그를 반가이 맞이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공복, 황계의 자네, 황계 어릴 적 이름이지, 집에서 쓰는 이름. 공복이 나를 찾아온 것을 보니 좋은 계책이 있는 것 같소. 황계가 말했다. 조조는 대군이고 우리는 군사가 적기 때문에 오래 싸울수록 우리가 불리한데 도덕은 왜 화공을 쓰려 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놀라서 묻는다. 누가 그 계책을 알려주었어? 황계가 답했다. 다른 사람이 일러준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오.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허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최준과 최후가 거짓으로 항복한 것을 알고 있고 조제에게 우리 군중의 잘못된 소식을 알리게 하려는데 문제는 그 계책을 위해 반대로 조제에게 거짓 투항해서 허공을 순조롭게 만들어 꾸밀 사람이 없다는 것이오. 황계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도덕이 원한다면 내가 해보겠어. 주인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젓는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오. 누군가 고통을 크게 겪지 않으면 조조가 결코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나는 오나라 손씨 집안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몸이오. 설사 간과 뇌를 꺼내 흙을 칠한다 해도 결코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오. 주유가 일어나 황계에게 큰절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공의 이 고육지계를 해준다면 운동은 분명 생명을 되찾을 것이오. 황계는 주유가 서로 고개를 깊이 숙이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죽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오. 다음날 주유는 장막 앞에서 모든 장수를 모으기 위해 북을 쳤다. 공명도 거기에 왔다. 조조는 100만의 군대를 이끌고 300리 이상의 짐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에 그들을 몰아내기가 어렵다. 이제는 올해 모든 장수들에게 명을 내리겠다. 석 달치의 식량과 건초를 나누어 줄 예정이니 건초는 말에게 줄 식량이지. 각자 적과 싸울 준비를 하라. 주유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황계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문장 밑줄을 치는 거다. 새로운 등장인물에 동그라미를 하고 황계가 새로 등장했지. 자, 석 달씩이나 걸려선 곤란하고 그런 장기전이면 30개월 동안의 음식과 마초를 준비하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요. 이달에 조조를 이길 수 있다면 해보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얼마 전 장소의 말대로 갑옷을 벗고 칼을 거두어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나을 것이요. 황계의 말에 주유는 붕괴하며 얼굴빛이 바뀌어 소리쳤다. 주공의 명에 따라 조조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을 때 누군가 항복하라고 한다면 그 자가 누구라도 반드시 목을 벨 것이라 명했거늘 지금 조조와 싸우고 있는 때에 내가 항복이란 말을 꺼내 그의 사기를 어지럽히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너를 참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없으니 이 일은 되돌릴 수 없다.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주인은 즉시 칼을 뽑아 한계를 참수하도록 명령했다. 한계도 또한 달려들어 기세등등하게 고함을 쳤다. 내가 일찍부터 파로 장군 손견, 오나라를 일으킨 사람이지. 손견과 함께 나라를 정령하며 3대를 모셔왔는데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데 이리 오만한가. 손견 다음에 손권, 손채, 그 다음에 손권이 된 거지. 그치? 지금은 손권이다. 주인은 분노로 폭발하여 정신없이 말한다. 황계의
머리를 빨리 베지 않고 무엇들 하느냐. 이때 감룡이 무릎을 꿇고 간곡히 말한다. 황계는 동호의 오랜 신하입니다. 부디 너그러이 그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더욱 참지 못해 소리를 지른다. 너 또한 왜 여러 말로 군법을 어지럽히려 하는가? 주인은 자위에 있는 군사들에게 명을 내렸다. 먼저 감령에게 곤장을 쳐라. 옆에서 말리던 감령이 곤장을 맞았네. 감령은 곤장을 여러 대 맞고 병원에서 쫓겨났다. 주인은 황계의 목을 치라고 다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자 모든 장수들이 무릎을 꿇고 일제히 정한다. 황계의 죄는 죽여도 할 말이 없겠으나 운에 서기에 좋지 않으니 지금은 그를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황계의 죄를 접어두었다가 조조를 물리친 후 뒤에 있는 목을 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분노는 진정되지 않았다. 다시 모든 관원들은 황계의 구명을 간청했고 주인은 마지못해 물러섰다. 여자의 목을 베어야 하지만 여러 장수의 낯을 보아 목숨은 살려두겠다. 우선 그 죄를 다스리기 위해 곤장 100대를 쳐라. 장수들은 계속해서 황계의 용서를 구했다. 그때 주주는 앞에 있는 탁자를 뒤집어 던지며 명한다. 어서 끌어내쳐라. 마침내 황계는 옷이 벗겨지고 땅에 엎드려 넘어졌고 50대의 곤장을 계속해 맞았다. 피가 온통 난무하고 황계가 기절해 쓰러지니 장수들이 또다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황계를 가리키며 이렇게 소리친다. 여전히 내가 나를 무시하는가? 나머지 50대는 깨어나면 나중에 다시 집행할 것이니 그리할라. 또다시 거만하게 행동하면 절대 내버려 두지 않겠다. 주인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병영 안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곳에 있던 관리와 장수들은 황계를 구축해 서둘러 자리를 떠났으나 가혹한 매질에 살이 터지고 속살이 드러났다.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몇몇 사람들이 간신히 그를 부축하여 본체로 내려와서 그를 눕혀놓았다. 황계는 기절하고 깨어나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이 끔찍한 광경에 울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노승은 황계를 찾아와 위로하고 공명의 처소로 가서 화를 냈다. 오늘 주위가 분노하여 황계를 벌했을 때 우리는 그의 부하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선생은 손님의 입장이었는데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공명은 웃으면서 말했다. 자경은 나를 속이려는 것이오. 노숙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동안 강을 건너 선생과 함께 한 후 한 번도 거짓을 말한 바 없거늘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자경은 주유가 오늘 계책으로 황계를 벌한 것을 모른다는 말이요? 계책으로 황계를 벌한 것이지 고육지계지.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란 것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 노숙은 이런저런 것을 조금 생각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공명이 다시 이렇게 말했다. 고육지계가 아니고선 어떻게 조조를 속일 수 있겠어? 이제는 황계가 조조에게 조만간 항복하고 체중과 체화에게 밀정들이었지. 거짓 항복한 조조군으로부터 거짓 항복한 사람들이지. 오늘 있었던 일을 그대로 조조에게 알리도록 해 황계의 투항을 믿도록 해야 할 것이오. 하지만 공은 주유에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반대로 도덕의 무정함을 탓하더라 말하십시오. 노숙이도가 주유에게 말했다. 황계에게 왜 그렇게 심하게 하셨습니까? 주유가 물었다. 모든 장수가 나를 비난합니까? 모두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공명은 어떻습니까? 공명 또한 도덕이 좀 심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주유가 말했다. 이번에야말로 공명도 내게 속았나보. 노숙이 모르는 체하며 물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요? 오늘은 실제로 황계를 심하게 다룬 것은 모두 계책이었어. 의욕지계를 써서 황계를 먼저 항복하게 한 다음 조조를 속여 화공으로 친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오. 이 말을 듣고 노숙은 공명의 높은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러나 그는 공명이 말한 대로 주유에게 공명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한편 황계는 자신의 방에 홀로 누워 있었으며 장수들이 와서 그를 위로했다. 그러나 황계는 아무 말 없이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쉬는 모습만 보였다. 그때 시종들이 참모 감택이 왔다는 말을 전했다. 황계는 다른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그를 맞이했다. 감택이 먼저 물었다. 장군과 도둑은 무슨 원수라도 지었어? 원한이라도 있어? 황계가 말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럼 오늘 주위의 군정은 고육지게지요? 어떻게 알았어? 내 도둑의 행동을 보니 그럴 것이라 추측했어. 황계가 이렇게 말했다. 내 3대에 걸쳐 우리의 큰 은혜를 받은 후에도 갚을 방법이 없었어. 이 고육지게로라도 조조를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니 고통은 있지만 아무런 후회도 없어. 군중을 둘러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대가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음을 내가 알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에게 할까 하고. 감택은 깊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게 속마음을 말한 것은 행동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내가 가서 거짓 항소를 바치라는 뜻이지요. 황계는 감택의 손을 좀 잡으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요. 감택은 미소를 지으며 승낙했다. 자, 여러 가지 계책이 나오고 있다. 자, 등장인물을 모두 도출하고 등장인물의 특징도 같이 작성한 거야. 도출한 등장인물이 모두 들어가도록 내용을 요약 정리하시오. 자, 여기에는 핵심 내용을 각 페이지별로 한 페이지당 한 문장씩 밑줄을 긋지. 그 밑줄 친 내용을 중심으로 등장인물과 함께 300자로 정리해보자. 자, 시간은 10분이다. 5분. 자, 다음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다 못한 사람은 스톱 시키고 작성한다. 자, 다음 문제는 본문 내용을 인용하면서 합리적 계책 세 가지를 도출하여 설명하시오. 자신의 인생에서 합리적 계책을 어떤 걸 두고 있는지 본문 내용을 인용하면서 합리적 계책. 이 두 번째 제시문 2에서만 합리적 계책이 세 가지 나오지. 그걸 적으면 된다. 알겠지? 장계지계, 고육지계, 장계추계, 고육지계 또 하나 있었지. 거짓으로 항복하는 것, 사항지계, 그치? 그것만 해도 세 가지다, 그치? 2장에서만 해도. 자, 그래서 세 가지까지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 기술하고 설명하면 되는 거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 기술하시오. 한 10가지 정도 되겠지? 그치? 능력도 있어야 되고,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지리도 밝아야 되고, 상대방도 파악해야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두 기술하고 설명하시오. 자, 알겠지?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자, 10가지 정도 해봐. 자, 시간은 10분이다. 자, 다음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다음 사람은 스톱해도 되고, 다음 못한 사람은 다 한 다음에 수업 마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삼국지, 나간중 삼국지를 잘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자. 합리적 계책이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